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식은요 바로 포르쉐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포르쉐가요 내후년 바로 2021년에 출시 예정의 마칸 EV에 타이칸 기술이 대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외신에 따르면요, 새 차는요 이 타이칸에 쓰인 J1 플랫폼을 개량한 새 플랫폼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요 폭스바겐 그룹의 새 PPE 아키텍처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 포르쉐의 제품에만 적용을 한다 하고요. 기존보다 무게중심을 낮추고 구조 개발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차체는 전동화에 따른 공력 성능 강화를 위해 기존 마칸과 전혀 다른 스타일을 지닐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르쉐는요 이제 타이칸을 개발한 디자인 팀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쿠페형은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력계는 일단 최고 출력이 700마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고요. 트림명은 고성능에 걸맞는 터보 S가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동은 이제 4륜 구동 4WD라고 하고요. 차체 하부에는 장착된 배터리의 무게는 약 600kg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 SV 책임자인 바로 줄리앙 바우만요 인터뷰에서 마칸 소비자들이 아직 전기차를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마칸은 단종 없이 새 EV와 함께 판매될 것이라며 두 차는 내연 기관 세단인 파라메나와 전기차 EV 타이칸의 관계처럼 맺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세대의 배터리로 솔리드 스테이트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요 이제 필름 형태의 얇게 제작할 수 있어서 소형화가 또 가능하고요. 또 충격, 절삭, 화재 등의 손상을 가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장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보다 더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주행거리가 조금 대폭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포르쉐를 여러분 생각하는 아무래도 고성능 차라는 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는 이제 약 600kg으로 지금 맞추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보다는 성능을 조금 더 우선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포르쉐인데요. 포르쉐가 또 타이칸의 세 번째 라인업이 타이칸 S4S를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전기 스포츠카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 확장한다는 전략인데요. 타이칸 4S는요 최대 530마력 퍼포먼스 배터리와 그 다음에 571마력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탑재한 두 개의 배터리 용량으로 구성이 된다 합니다. 총 용량은요 79.2kWh의 싱글 덱 퍼포먼스 배터리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을 한다 하고요. 물론 터보 S 및 터보와 마찬가지로 총 용량은 93.4kWh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옵션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 사양은 아까 79.2고요. 또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93.4의 배터리를 추가로 옵션이 가능하다 합니다. 제로백은요 4초 만에 소요가 된다 하고요. 최고 속도는 250km라고 합니다. WLP 기준으로요 주행 가능 거리가 퍼포먼스 배터리 경우에는 1회 주행거리가 407km,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가 463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칸 모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타이칸 S4S는요 타이칸의 강점을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리얼X 모터의 길이는 이제 터보 S 및 터보와 B에 대비해 가지고요. 80mm 짧은 130mm이라고 하고요. 프론트 엑셀에는 300A, 그 다음에 리어 엑셀에는 600A 펄스 제어 인버터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타이칸 모델과 마찬가지로 프론트 및 리어 엑셀에는 두 개의 PSM 즉 4륜구동 시스템을 비롯해 리어 엑셀 2단 변속기 그리고 드라이버 아키텍처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 DNA가 반영된 외관과 넓은 디스플레이 밴드가 탑재돼 독특한 인테리어 역시 전형적인 타이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인치 타이칸 S 에어로 휠과 또 레드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를 적용했다 하고요. 또 새로운 지오메트리의 프론트 A 필러, 그 다음에 블랙 컬러 사이드 실과 리어 디퓨저는 시각적으로 차별성을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를 포함한 LED 헤드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가죽을 사용한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8개의 그 방향 전동 조절식 프런트 컴포트 시트를 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포르쉐 타이칸 4S는요 부가세 및 국가별로 특별 사양을 포함한 일단 독일 시장에서 판매 가격은요 105,607유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인도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계산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06,500 아이고야 05 607 하면 약 1억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뭐 포르쉐가 그 정도의 시작 가격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다고 조금 그 다음에 제원 및 옵션 정보는 국가별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폭스바겐인데요. 하나는 폭스바겐 그룹과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폭스바겐 그룹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폭스바겐 그룹이 이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를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폭스바겐은 이제 람보르기니 매각 또는 기업 공개를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허버트 디스 그룹 회장은요 일부 사업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그룹의 미래차 개발을 위해 자금 확보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최근 SV 우루스를 글로벌에 선보이면서 판매 볼륨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요 람보르기니의 기업 가치를 기존의 약 2배인 110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약 13조까지 상승했다고요. 현재 기업 공개가 가능한 재무 상태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폭스바겐 그룹 CEO로 취임한 허버트 디스 회장은요 그룹의 핵심 브랜드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를 꼽으며 이 세 브랜드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공언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자들은 역시 승용차 부분뿐만 아니라 슈퍼카, 모터사이클, 사용차 이르는 복잡한 그룹의 사업 개편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지금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부가티 등 매각서에 여러 번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그룹은 이제 경영 구조 재편을 통해 현재 9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룹 가치를 최대 2,200억 달러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게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람보르기니는 지금은 우루스를 앞세워 상반기에만 총 4,500대를 글로벌 시장에 인도를 했고요. 이는 지난해 상반기 무려 96% 증가한 수치고요. 2017년 한 해 판매량을 넘어서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매각을 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룹의 CEO도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를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그룹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전동화 트랙으로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 계열사 브랜드들도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동화로 출시를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아우디와 포르쉐도 역시 지금 아우디는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제가 알기로도 20종의 약 20종에서 25종 정도의 이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또 포르쉐도 지금 그렇게 지금 아까도 위에서 첫 번째 얘기했지만 지금 EV 차량을 좀 나오고 있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하고 있는데, 람보르기니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매각할 확률이 조금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비전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 하고요. 일단 제 추측에는 아무래도 매각할 확률이 조금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해치백인 바로 골프 못지않게 인기 모델로 판매 중인 바로 트랜스포터 멀티밴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7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미니밴이 폭스바겐의 트랜스포터 멀티밴은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모델로 벤츠 V클래스, 르노 마스터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델입니다. 완전 풀체인지 모델은요,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5세대에서 6세대 변경 시 디자인 중심의 부분 변경에 그쳤던 수준을 넘어서요, 자체와 디자인, 파워트레인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7세대에서는요, 폭스바겐이 하이브리드 버전과 순수 전기차 버전까지 예고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모듈형 플랫폼의 NQB를 기반으로 제작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요. 모터로 활용한 사륜구동 시스템도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인승 승차가 가능한 운송 수단이자 트럭 및 3인승 밴으로 활용 가능한 멀티밴요,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차 전용 서스펜션도 별도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고요. 아무래도 멀티밴은 이제 공간 활용성을 또 중요시 되는 모델인 만큼 각진 특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램프류의 변화와 새로운 폭스바겐 로고가 붙하게 된다고요. 전 세대 대비 강화된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엔진에 탑재되는 후드 부분의 길이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2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슬라이드 도어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후면부는요, 기존 새로운 램프에서 가로 형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내연기관의 수를 줄이고요,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전기차 라인업으로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금 내연기관은 최고 출력 204마력과 디젤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0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유지가 한다고요. 전기차인 같은 경우는 최대 450km까지 주행 거리를 보여줄 전망이라고 최대 1톤의 허물을 또 적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변경해 자율주행에서도 적극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내년에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쟁 차종으로는 최근에 이 벤츠 V클래스 기반의 V클래스 기반의 전기 멀티밴이 EQV와 직접적으로 경쟁가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르노 마스터와 포트의 트랜짓도 경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볼보인데요. 볼보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2개씩 한 브랜드마다 2개 이야기가 많다네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볼보인데요. 일단은 볼보가 브랜드 첫 번째 전기차인 XC40의 리차즈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외관은요 XC40과 동일한 마치 XC40의 전기 버전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볼보에 따르면요 XC40 리차드는요 78kWh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 하고요, 완충 충전 시 1회 주행거리가 321.8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은요 급속 충전 시 40분 만에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2개의 전기 모터는 전륜 구동 시스템에 힘을 전달하고 최고 출력은 402마력, 최대 토크는 67.3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4.9초고요. 대부분의 이제 스타일링 사진을 보면 내연기관 XC40과 동일하나 그릴 부분은 솔리드 패널이 장착이 됐고요. 재설계된 바로 리얼 범퍼와 사려진 테일램프 파이프는 등 곳곳에 전기자동차의 특색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필러에는 작은 리차드 배지가 또 부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요. 이제 운전자 인터페이스는 전기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바닥 매트는 재활용 재료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구글 기반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실행됐다고 하고요. 구글의 어시스턴트 및 음성인식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를 구매 고객들에게는 1년 동안 무료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일반 XC40 모델보다는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온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볼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 바로 폴스타죠. 폴스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브랜드지만 유럽에서는 조금 이제 고성능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폴스타가 이제 내년 6월에 출시할 폴스타 2 순수 전기차 개발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달 초 판매 가격까지 공개한 폴스타 2는요 볼보의 콤팩트 SUV XC40과 같은 CMA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5도어 패스트백 스타일의 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폴스타의 요아킴 라이드 홀름 엔지니어는요 인터뷰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테스트 환경을 통해 폴스타 2의 개발을 무사히 끝마치고 있다면서 폴스타의 성능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또한 이제 폴스타 2는 전기차이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했다면서 개발팀은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자체, 서스펜션, 브레이크, 조향, 타이어 등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폴스타 2의 경쟁 상태는 테슬라의 모델 3를 지목을 했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시 완충 기준으로 최대 310마일,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인증 기준으로 약 499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요. 최고 속도는 261km, 제로백은 3.4초 만에 소유가 되는 세단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폴스타 2도 이제 시스템 출력도 402마력, 최대 토크가 66의 힘을 내는 두 개의 모터가 탑재가 된다고요. 차체 바닥에 탑재된 78kWh의 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요. 제로백은 5초 미만, WLP 기준 완충 시 약 500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옵션 사양으로는 이제 개발 당시부터 각 투니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폴스타2에 적합하도록 세팅이 됐다고 합니다. 폴스타2는요, 내년 6월에 글로벌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 현지 가격은 독일로 먼저 말씀드리면 58,806유로,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730만원부터 시작한다고요. 영국은 49,900파운드, 그 북미는 이제 63,00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은요,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 요금과 3년간의 보증 기간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폴스타2는요, 중국에 위치한 청도 폴스타 정인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폴스타3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SV 형태라고요. 2022년에 출시될 전망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포드인데요. 포드가요, 내년에 출시한 머스탱 SV 전기차 일부 사양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요, 머스탱 SV 전기차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그리고 기본형 배터리 팩과 연장형 배터리 팩으로 구성된다 하고요. 유럽 WLP 기준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된 이 머스탱 SV 전기차의 기본 레이아웃은 전기 모터를 후방에 위치시킨 후륜구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도 지원을 한다고요. 그 충전할 때 최대 150kW 고속 충전을 지원해 가지고요, 10%에서 80% 충전까지 45분 만에 가능을 한다고요. 또 고속 충전 시 10분 충전으로 약 47마일,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75.6km 정도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SV 차체 스포츠카 머스탱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가지고요, 기존 SV 모델과 다른 차별화된 스타일의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출시를 위해서요, 혹한 지역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길에서 주행 성능과 함께 일반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낮은 기온에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요. 또한 이제 주행 성능에서도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 모델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머스탱의 디자인의 SV 모델명은 마하로 불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형 익스플로러에도 지금 포드에서도 또 신형 익스플로러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라인업을 구성한 등 친환경 모델에 또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지털이 밥한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지털이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